안녕하세요. 자기호수와 문제풀이 23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를 바꿨습니다. 교류회로에 대해서 서너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교류회로에는 전기회로에 기전력이 교류기전력이 연결된 것을 교류회로라고 합니다. 기전력의 표시가 교류기전력은 직류기전력하고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사인 표시 있죠. 이 사인 표시가 바로 교류기전력 표시입니다. 우리 직류기전력 표시는 막대기 두 개였죠. 그래서 긴 쪽이 플러스 높은 전이, 짧은 쪽이 이제 그 낮은 전이었고, 이 직류기전력은 이렇게 전이차를 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전이 쪽으로 전이차를 주는 장치인데, 교류의 경우에는 전이차를 한 방향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바꿔가면서 주는 그런 기전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류기전력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에 ET 이렇게 표시하는데 E0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교류기전력에 대한 표시 E0 사인 오메가 T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류기전력의 전위를 얘기합니다. 전위차를. 이 기전력이 이 크기와 방향이 바뀝니다. 한쪽이 높아졌다, 다른 쪽이 작아졌다, 이거를 반복하는데, 이때 이 E0 사인, 여기서 E0, 이건 입실론이 아니라 E자입니다. 알파벳, 영어 알파벳의 A, B, C, D, E의 필기체 E0 이렇게 읽습니다. E0 사인 오메가 T에서 이 E0는 무엇에 해당하냐면, 바로 그 기전력의 진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전력이 E0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서 T가 있는데, T는 바로 기전력이 이 방향을 바꾸는 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항상 이렇게 한 번씩 바뀌죠. 이게 주기고, 이 주기는 기전력의 표현에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오메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오메가가 바로 각진동수 또는 각속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진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기와도 관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동수가 주기분의 1이죠. 그래서 주기분의 2파이가 바로 각진동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류기전력이 있으면, 이때 이 기전력이, 교류기전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 평균을 낸다고 하겠어요?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되냐? 이거 평균 내면 0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평균 내면 0이 돼서, 이렇게 교류의 경우에는 이거 표시할 때 무엇이라고 표시하냐면 유효값이라고 표시하고, 유효값은 영어로 무엇을 번역하는 것이냐면 루트 민 스퀘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곱해서 평균해서 제곱권, 뒤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제곱 평균 제곱권 한 거, 이걸 간단히 우리가 유효값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균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평균하냐면 제곱해서 평균합니다.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다 없어지죠. 그래서 0이 아니겠죠. 그래서 평균한 다음에 다시 제곱권을 구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균을 취하냐면 한 주기 동안 평균을 취합니다. 이 주기가 반복되는 것이니까 한 주기 동안만 평균 취하면 아무리 더 많은 주기의 평균을 취해도 다 같은 값이죠. 그래서 이 사인을 제곱해서 한 주기 동안 평균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 오메가 t를 한 주기 동안 평균하면, 사인 제곱 오메가 t를 한 주기 동안 평균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E0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것에 다시 유효값은, 그래서 유효 기전력은 이것의 제곱권을 취하면 루트 2분의 1이 되는데, 이 루트 2분의 1이 얼마냐면 0.707입니다. 그래서 진폭에다가, 다시 말하면 기전력의 최대값에다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거, 다시 말하면 0.707로 곱한 거, 이것이 바로 유효 기전력이고, 우리가 여기에 기전력이 얼마다, 전압이 얼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전압 200볼트가 들어온다, 240볼트가 들어온다 이러죠. 이게 바로 유효 기전력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효 기전력을 연결한 가장 간단한 회로를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전력에다가 저항 하나 연결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류 저항 회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류 기전력에다가 저항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이 전류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겠어요. 기전력이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전류도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이때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직류 회로를 했었죠. 직류 회로에서도 목표가 뭐냐면 회로의 각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적용했습니까? 바로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했죠. 교류 회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류 회로에서는 전류도 그렇고 전압도 그렇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그 값을 구하면 되는데 교류에서는 계속 변하는데 이렇게 계속 변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키르호프 법칙이 성립한다. 매 순간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자 여기에 고리법칙, 전압법칙이라고 하죠. 전압법칙은 어떻게 합니까? 기전력을 지나갈 때는 더하기 2 하고서 저항을 지나갈 때는 마이너스 IR 그러죠. 그래서 ET-IRT는 제자리에 돌아왔으니까 제로. 이게 바로 키르호프 법칙이고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 식을 가지고 우리 바로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전력을 R로 나누면 되죠. R은 이제 안 변하는 것이니까 전류는 R분의 E0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분의 E0가 무엇에 해당하냐면 바로 전류의 진폭, 전류의 최대값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I0는 전류의 최대값은 R분의 E0와 같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기전력도 그렇고 전류도 그렇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전류의 크기만 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때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반복하는 것이 기전력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 차이 나는 것을 얘기하는 용어가 바로 뭐냐면 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상, 영어로는 phase인데 이 위상을 어디에도 쓰냐면 우리 달에도 사용합니다. 달의 위상이 무엇이냐? 달 보면 달이 주기적으로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달의 위상, 이거 달의 phase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초생달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현달이 있고 보름달이 있고 하현달이 있고 금음달이 있고 이렇게 바뀌죠. 주기적으로 바뀌죠. 달의 위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초승달, 상현달 이게 바뀔 때 이때 한번 바뀌는 그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 형태 중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보름달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는 때는 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도 위상을 얘기합니다. 사인 세타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사인 세타는 세타에 대해서 똑같은 것이 이렇게 반복하지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상이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사인 세타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뭐만 다릅니까? 처음에 시작점만 다르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와 위상만 다르다. 시작하는 위상이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상이 같은 여기서 그래서 위상이 같은 점들 어떤 위상이 같다. 달의 경우에는 위상이 보름달이다. 그럼 보름달은 그 위상이 같은 보름달은 언제 오느냐? 몇 월 며칠 보름, 몇 월 며칠 보름, 몇 월 며칠 보름 이러죠. 이것처럼 사인이나 코사인에서도 위상이 같은 점들은 이런 점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4개의 점들은 자 그러면 이때 사인 값만 같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위상이 같은 4개의 점들은 값도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값이 같은 다른 점도 있는데 그것은 위상이 같은 점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4점들이 사인 세타에서는 이 4점, 코사인 세타에서는 이 위에서 사인 세타에서는 이 2점, 코사인 세타에서는 이 2점이 위상이 같은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회로에서 교류 저항 회로에서 우리 그 전류를 구했죠. 전류를 구했더니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여기에 기전력도 사인 함수고 그래서 사인 오메가 t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전류도 사인 함수니까 어떻습니까? 진폭만 다르고 다시 말하면 I0와 E0만 다르고 가장 큰 값만 다르고 똑같이 증가했다. 똑같이 감소했다. 똑같이 증가했다. 똑같이 감소하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류 저항 회로에서는 기전력과 전류가 위상이 똑같다. 위상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위상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항상 위상이 같은 게 아니라 위상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교류 저항회를 조금 이제 정리한 다음에 교류 저항은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 교류 기전력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항회로에서는 이렇게
사인 세타를 구했고 전류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전력의 위상하고 같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리고 전류도 유효값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코시도 작았다 하니까 그냥 평균하면 0되죠. 한 주기 동안에 그냥 평균하면 0되니까 제곱해서 평균한 다음에 제곱근을 취하면 똑같이 루트 2분의 1로 곱하니까 최대값에다가 0.707을 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걸 한 번 더 반복할 것 같으면, 자, 기전력하고 전류가, 기전력은 E0 사인 오메가 t, 전류는 I0 사인 오메가 t인데 어때요? 제곱을 평균할 것 같으면 제곱에서 평균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하나는 2분의 1 E0 제곱이고 또 하나는 2분의 1 I0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유효값은 어떻게 됩니까? 요것의 제곱근을 구하는 것이니까 똑같이 루트 2분의 1을 최대값의 진폭,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을 취하면 된다. 유효 전류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저항 회로가 있었고 또 다른 회로는 뭐가 있냐? 우리 직류 회로에도 여기에 회로에 연결할 수 있는 회로 요소에는 저항이 있고 축전기가 있고 인덕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전기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류 축전기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류 기전력을 연결하고 축전기를 연결하면 직류 회로에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스위치를 켜면은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전기에 충전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충전이 다 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교류에서는 어떠냐? 이게 기전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전류가 똑같이 흐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 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 축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구하는 것인데, 이때 전류는 무엇으로도 구할 수가 있냐면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를 구해서도 똑같이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하하고 전류 사이에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하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전하,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의 시간 변화율이 바로 무엇과 똑같으냐면 전류하고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키르호프 법칙이겠죠. 그래서 키르호프 법칙의 고리 법칙을 여기다 적용할 것 같으면 어때요? 축전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전위가 얼마만큼 낮아져요? C분의 Q만큼 낮아지죠. 그래서 E-C분의 Q는 0. 이것이 바로 고리 법칙, 키르호프 법칙이 되겠습니다. 교류 축전기 회로. 그래서 그 축전기에 대전되는 전하는 C 곱하기 2. C는 뭐예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죠. 그러니까 전기 용량에다가 기전력을 곱하면 그건 바로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가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전력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E0 사인 오메가 t고 대전된 전하는 Q0 사인 오메가 t라면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교류 축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무엇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전하를,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IT는 DT분의 DQ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인 오메가 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Q0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데, 이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 하면은 이게 바로 코사인 오메가 T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폭만 보면, 우리 진폭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I0하고 Q0 오메가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진폭 사이의 경우에는 I0는 Q0 오메가인 관계가 있고, 또 Q0는 어떻게 구했었습니까? E0에다가 전기 용량을 곱한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Q0에다 대입할 것 같으면 I0는 Q0 오메가는 E0 오메가 C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기전력의 경우, 교류 회로의 경우에 전류의 위상을 볼 것 같으면, 자, 교류 기전력은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데, 교류 저항 회로는 I0 사인 오메가 t였으니까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ET 그리고 IT 구했더니 어땠어요? 똑같이 커졌다 작아졌죠. 근데 자, 교류 축전기 회로의 전류는 무엇입니까? 교류 축전기 회로의 전류는 I0 코사인 오메가 t고, 이 I0 코사인 오메가 t는 I0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죠. 위상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그걸 여기다 그리면 기전력이 이렇게 됐다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시작이 코사인은 2분의 최대값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자, 이렇게 돼서 위상이 다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이거 비교하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위상이 같은 요 시간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전류의 이
똑같은 위상 지나가는 시간이 기전력이 지나가는 위상의 시간보다 더 작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류의 위상이 기전력의 위상보다 더 빠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서간다. 그 위상 차이가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죠. 그래서 교류 축전기 회로에서는 전류와 그 기전력 사이의 위상이 같지 않고 차이가 나는데 무엇이 더 빨라요? 전류가 더 빨라요? 얼마만큼 빨라요? 딱 2분의 파이만큼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류 축전기 회로에서도 우리 직류 회로에서는 축전기를 연결해 놓고 가만 놔두면 그냥 저항이 무한대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똑같이 전류가 흐르죠. 똑같이 전류가 흘러서 축전기가 마치 그냥 저항처럼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때 여기에 저항이 있다면 이 저항은 우리 직류 회로에서는 어땠습니까? V는 IR 그랬죠. 그리고 직류 회로에서 축전기를 연결하면 V는 C분의 Q 그랬는데 교류 회로에서는 이거 연결하면 우리 최대값만 비교할 것 같으면 V0는 I0R 그랬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V0는 C분의 Q0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무엇과 같아요? 오메가 C분의 I0 이것과 같죠. 그래서 요거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여기 저항회로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V0는 I0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죠. 이 오메가 C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저항과 똑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걸 유효값으로 고치더라도 양변을 똑같이 제곱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유효값에서도 똑같은 관계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오메가 C분의 1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기용량 리액턴스라고 하고 전기용량 리액턴스는 축전기가 교류 회로에서 저항처럼 행동하는 값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리액턴스의 단위는 ohm이 되겠어요. 똑같이 이 저항과 같이 똑같이 oh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용량 리액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XC라고 표시하는데 이것은 오메가 C분의 1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메가가 뭐였습니까? 기전력의 각진동수죠. 그래서 기전력의 각진동수를 알 것 같으면 기전력의 각진동수가 어떻습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직류에 해당하죠. 그러면 어때요? 저항이 점점 커지죠. 근데 이 각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저항에 해당하는 것이 점점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전기 회로, 교류 축전기 회로를 정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축전기 회로를 정해놓고 여기에 전류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목표인데 기전력이 E0 사인 오메가 T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하는 Q0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고 전류는 I0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전류의 위상을 볼 것 같으면 어때요? 전류의 위상이 기전력의 위상보다 더 빨리 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항 회로하고 비교했을 때 VRMS 유효값의 전이차는 전류의 유효값의 저항 곱한 것과 똑같은 식이 축전기 회로에서는 뭐가 성립합니까? 오메가 C분의 IRMS가 성립하고 이 오메가 C분의 1이 바로 무엇에 해당해요? 이게 바로 저항에 해당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전기용량 리액턴스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교류 회로 중에서 교류 기전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류 저항 회로와 교류 축전기 회로를 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교류 인덕터 회로를 보고 이것들을 같이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